웰컴마스 나주개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나주개미 블로그입니다. 나주개미 블로그에 들어오시려면 블로그.naver.com 나주앤 치시면 되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나주개미 검색 후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늘은 종목 소개는 안 해드리고요. 종목 소개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관련 글을 작성을 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식 투자, 당신의 주식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러분은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하실 때 최고 얼마까지 투자하시나요? 1000, 2000? 아니면 5000? 아니면 1억 정도? 네. 물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1억이 껌값이겠지만 직장인들은 투자 금액이 1000에서 1억 사이라고 생각되네요. 아마 회사를 갓 들어온 신입이라고 봐야 되죠. 신입들은 아마 1000에서 3000 정도 투자할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물론 대부분의 개미 투자분들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모한 베팅은 자제하고 좀 더 확실한 종목을 찾으려고 할 거고요. 당연하겠죠. 제가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종목 분석, 과연 얼마 정도를 투자해야 적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까지 분석한 종목들은 간단 분석 방법입니다. 간단 분석 방법이어서 저는 3000에서 5000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이룰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손절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얘기했죠. 기계적 투자를 하셔야지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투자금 분석 방법 기계적 매매입니다. 투자금 제가 두 개를 분류해서 항상 투자를 하는데 3에서 5천만원 1억원 이상 투자할 때 분석 방법이 틀려집니다. 분기보고서 최근 이슈는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1억원 이상에 투자할 때는 ETC, 기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계적 매매를 보시면 3에서 5천만원을 투자하실 때는 항상 지켜주셔야 되는데 플러스 10% 수익 났을 때 매도 50% 해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10%대 매도 손절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저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억원 이상, 투자금이 1억원 이상일 때는 100%에서 매도합니다. 풀 매도 할 때도 있고, 이거 풀 매도 할 때도 있고, 분할 매도 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투자금 기준으로, 매수가 기준으로 5%가 하락했을 때 5% 단위로 추매가 들어갑니다. 이때는 손절이 없죠. 그럼 1억원 이상 분석 방법의 ETC. ETC는 뭐가 있냐면요. 공장 가동률 아주 중요합니다.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80% 가동률이 있고 100%가 넘어가는 가동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셨을 때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120% 가동이 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최근
SD 바이오 센서, 제가 블로그에 뭐 유튜브로도 동영상을 찍었어요. 네, 관련 종목을 분석한 게 있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SD 바이오 센서가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동되고 있지만은 네,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잉여금 중요합니다. 네, 상장 주식 수도 중요한데 왜 이 부분을 보냐면요. 이 잉여금이 많으면 무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상증자의 약자죠, 무증. 제가 1억 원 이상 종목을 선택을 한 종목 중 약 절반 이상이 무증을 했습니다. 네. 대주주 물량 중요합니다. 보통 소형주에 가치 투자를 할 때는요, 네, 대주주 물량 몇 프로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채 물량 되게 중요합니다. 대형주는 뭐 그런 게 없겠지만 소형주는 은행에서 빌리기가 돈이 어려워서 또는 약간 주가 조작을 위해서 사채 물량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채 물량 종류에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사채, 교환사채 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도 작년 말부터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사채, 교환사채, 사채에 관련된 전환 가액 조정이 있습니다. 가액 조정이라는데 뭐 물론 교환 사채도 있고 가액 조정이라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만큼 사채로 빌려온 돈도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승 때는 영향을 안 받았었는데 작년 말부터 상승 때도 네, 가액 조정이 발생되어서 현재는 이 사채 물량 가지고 주가 조작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채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그 관련된 정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특허 보유 현황 되게 중요합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보면은 직접 생산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뭐 반대초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네, 이 보유 현황이 많은 회사 좋겠죠.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재고 현황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재고가 많은 회사 안 좋습니다. 재고가 많은데 매출은 늘어났다고 하지만 재고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어찌 보면 하나의 회사로 봐야 되는데 뭐 장부상 별개의 회사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나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정부가 중단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쯤 하고요. 다음 무중 가능성 아까 이익 잉여금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수주 현황 중요합니다. 수주 현황 보시면 작년에 HMM 아시죠? 엄청 상승을 했었죠. 지금은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1차 협력사냐, 2차 협력사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매도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등등 있습니다. 네. 작성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데 이 외에도 되게 많은 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변수가 많아서 조사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요즘은 러우 전쟁, 미국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영향,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최근엔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오늘 네, 러시아 3차 협상이 있습니다. 오후 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지금 되겠네요. 지금 11시, 오후 11시인데 지금 하고 있겠네요. 네. 푸틴도 최근 이슈가 되었던 어린 병사 사건 혹시 여러분들도 아신가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병사 포로로 잡혀갔던 러시아 어린 군인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온 것 같더라고요. 네. 러시아가 아니구나. 우크라이나 주민이 포로 러시아 어린 군인 엄마와 영상 통화를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국제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는 걸 보면 아마 푸틴은 이제 결단을 내릴 시간이 되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마 오늘 3차 협상이 있을 텐데 아마 많은 진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딩하는 회사 많이 아시죠? 네. 리딩하는 동호회처럼 추천하여 쉽게 매수세를 끌어들이고 온라인 신문사를 이용해서 기사를 써달라고 해 주가 조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잡혀가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유로 사이트라고 하는데 제 지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용은 안 해봤고요. 자, 아까 표에서 보신 내용 중에 투자금 1억 원 이상일 때 투자 1억 원 이상 투자하시려면 며칠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내외 이슈부터 경쟁업체 조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력까지 사소한 사항까지 분석을 해야 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대표이사 이력을 보시면 횡령 사건이 있었던 대표이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새로 영입해서 온 대표이사가 예전 이력을 보니 횡령 사건에 휘말린 경우도 많았고 주가 조작 했던 사람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1억 원 이상 투자하실 때는. 그래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반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블로그에 유튜브 파일에 올린 분석글을 작성하는데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네. 한 종목을 분석하고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5시간 정도 제 기준으로 소요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시간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깜짝 놀라셨나요? 네, 맞아요. 손실을 어느 정도 감당하면 짧은 기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럼 제가 올린 자료들 중 한번 복귀해보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잠깐 넘어갈게요. 좀 분석.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47,200원에 우선은 이 글을 작성을 했고요. 지금 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떨어졌지만 55,100원
뭐 47,200원 제가 분석했을 때보다는 뭐 한 20% 올랐나요? 뭐 그 정도 오른 것 같네요. 그리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잠깐 넘어가 볼까요? 네, 뭐 두산중공업 있네요. 두산중공업을 제가 알려준 게 15,650원. 이 종목 좋다고 그랬죠. 두산중공업. 네,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21,250원. 그러면은 뭐한 20% 이상, 30% 되나요? 30% 정도 되나? 네, 그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라나?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네,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 한번 볼게요. 크래프톤 제가 금액은 안 써놨는데 제가 분석했을 때가 2월 14일이니까 크래프톤 한번 볼게요. 3개월. 아마 제가 2월 14일이면 이쯤이었을 겁니다. 거의 신저가 나왔을 때 제가 분석을 했는데 뭐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10% 정도 올랐네요. 조정 받긴 했지만은 네. 이 외에도 종목은 많습니다. 뭐 노루페인트도 10% 이상 돼서 수익을 팔았고요. 다시 넘어와서요. 작년 코로나 이게 아니구나. 여기 있네요. 아까 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은 10% 상승의 절반 매도 이후 상을 보면서 추매 또는 풀매도 합니다. 네. 그리고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올린 자료들 보시면서 좀 답답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딱히 고급 정보도 없고 동영상 보시면 대충 제작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제가 종목을 분석하고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5시간 정도 잡고 갑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그냥 다른 일이 있고 짬짬이 종목을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작년에 엄청 좋다고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많이 추천했었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팜스코, 하나에어스페이스도 그랬습니다. 과연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좋다고 했던 시점에 주가를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손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종목에다가 희망을 붙이시면 절대 안 돼요. 희망 안 됩니다. 기계적 투자하셔야 되고요.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 분위기도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까도 요즘 주식 상황 말씀드렸죠. 네, 대외적인 영향, 우리나라 주식 영향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잠깐 1차 끊어서 방송 마치고요. 바로 2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